화재로 10명의 사상자가 난 담양의 펜션은 무허가로 증축된 데다 소방점검은 생략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담양의 펜션 화재는 불을 끄려다가 피해가 더 커진 것으로 추정돼 화재가 발생했을 때 안전한 대응 방법은 무엇인지 집중 취재했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건 때 관제 업무를 소홀히 했던 진도 VTS가 3년 전에도 해킹을 당했는데 이를 주도한 업체 직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아시아 문화전당이 준공검사를 마무리한 가운데 전당 내부 전체가 언론에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사고가 잦은 요즘입니다. 여러분은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담양 펜션 화재 소식으로 뉴스 시작합니다. 이번 화재 사고는 불을 끄려다가 오히려 피해가 커진 걸로 보입니다. 차라리 빨리 대피했으면 나았을 텐데 말입니다. 그래서 더 안타깝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며 슬롭 오버 현상과 질식의 위험을 김인정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기름이 불타고 있는 냄비에 물을 끼얹자 불길이 천장까지 솟구칩니다. 불길은 순식간에 방 전체를 휘감습니다. 이른바 슬롭 오버 현상입니다. 물은 100도가 넘으면 수증기로 변하는데 불붙은 기름처럼 100도가 넘는 온도에서는 부피가 최대 1500배까지 팽창하면서 일종의 폭발이 일어납니다. 이때 기름에 붙은 불티는 수증기와 함께 튀어오르게 됩니다. 이제 밀가루하고 이제 거기다가 수분을 넣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우리가 그 현상을 보면 바글바글 막 끓는 그런 현상들이 보이죠. 이제 그런 현상들이 이제 이번 바비큐 같은 데는 더 큰 상태로 이렇게 나타났다. 담양 펜션의 바비큐장에서도 이 같은 슬롭 오버 현상이 일어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비큐장의 천장이 샌드위치 패널로 만들어진 점도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꼽힙니다. 앞뒤 철판이 연통 역할을 해 불길이 3배나 빠르게 번지는 데다 안에 스티로폼은 불이 붙으면 1, 2분 사이에 유독가스를 배출합니다. 유독가스 부분이 사람이 마시면 정신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연기가 보인 상태에서는 일단 무조건 나왔어야 됩니다. 탈출부터 하는 게 급선무였지만 희생자들은 불을 끄려고 시도하다 탈출 시기를 놓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부검 결과 사망자들의 사이는 질식사였고 화재 현장에서는 안전핀이 뽑힌 소화기가 발견됐습니다. 2008년 이천 물류창고 화재 이후 소방 전문가들은 같은 샌드위치 패널이라도 스티로폼이 아닌 불연 재질을 쓰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개선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 대피도 대피지만 불이 안 났으면 더 좋았겠죠. 그런데 사고가 난 뒤에 돌아보면 다 그럴 만한 이유도 있습니다. 경찰은 그 이유를 밝히기 위해서 펜션 관리시설 등을 압수수색했고 업주 일가족을 출국 금지시켰습니다. 송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이 압수수색 상자를 들고 나옵니다. 화재 발생 사흘 만에 경찰이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한 겁니다. 압수품은 2박스 분량으로 펜션 관리장부 등 60여 종을 압수했습니다. 압수수색은 펜션 이외에도 업주의 광주자택과 실질적 소유주로 알려진 북구의회 최모 의원이 입원한 병실에서도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전격적인 압수수색은 불이 난 펜션이 무허가로 중축됐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입니다. 경찰은 펜션에 11개 동이 지어져 있지만 건축물 대장에 등록된 건물은 7개 동뿐이기 때문에 나머지 4개 동은 불법 중축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불이 난 바베큐장도 간이시설이라는 담양군의 설명과는 달리 사실상의 건축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안에 시설이라든가 거기서 앉아서도 먹을 수 있도록 장판을 깔아요, 장판을. 또 창문도 있고 공기가 투어할 수 있도록 환풍기도 달아놓고. 경찰은 이에 따라 무허가 중축 과정 등을 확인하기 위해 최 의원 등 일가족 3명을 소환하기로 했습니다. 여기 이외에 상계소에 갔는데 본인들이 자진 출석하겠다고 해요. 강제 구인은 안 했습니다. 또 압수물품을 토대로 실소유주가 누구인지 조사하는 한편 일가족 3명을 모두 출국 금지시켰습니다. 담양소방서가 해당 펜션에 대해 소방점검을 생략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이 펜션은 특정 소방 대상물로 1년에 한 차례 소방점검을 해야 하지만 작년 7월 점검 이후 올해는 점검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펜션은 여기저기 들어서는데 이렇게 관리가 안 되면 언제 또 사고가 날지 모릅니다. 뭔가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기상 기자입니다.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창고로 쓰였던 건물이 숙박이 가능한 펜션으로 재건축된 곳입니다. 광주 도심과 가깝다는 장점 덕분에 가족 단위 여행객들이 자주 머물고 있습니다. 불을 이용한 취사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화재 안전장치는 소화기와 화재 감지 센서가 전부입니다. 바로 옆에 증축된 황토방 숙소 역시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출입문이 유일한 대피 통로이지만 변변한 소화기 하나 갖추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는 소화기 어디 있습니까? 이건 안 놔뒀는데, 이건 안 놔뒀는데, 깨달은. 주말에 불이 난 펜션과 같은 소규모 생활형 숙박업소는 전남에 80여 곳, 민박까지 포함하면 3,700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대부분 소방서와 멀리 떨어진 한적한 야산이나 숲에 자리 잡고 있지만 관련법에 따라서 정기적인 소방 점검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1년에 한 차례씩 위생 점검이 이루어지지만 안전시설 점검은 형식적 수준에 그칩니다. 전선 피고까지는 우리가 할 수는 없고 저기 콘센트 같은 거 그리고 가다가 뽑아져 있는가 안 뽑아져 있는가 그런 시설까지는 보죠. 해마다 겨울철이 되면 연례 행사처럼 반복되는 다중이용시설 화재, 우후죽순처럼 늘어난 농촌 펜션들이 관광객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지난 여름 벼 이삭 도열병 피해를 입은 농민들에게 보상길이 열렸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신종훈 의원은 도열병 피해를 입은 농가들이 정부로부터 농약대금과 생계비, 영농자금 상환 연기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여름 전남과 경남의 8개 시군에서는 벼 이삭 도열병 때문에 775억 원대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준공검사가 최근 끝났습니다. 건축물은 사실상 완성된 건데 처음으로 언론에 공개된 전체 모습은 조금 휑해 보였다고 합니다. 정영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최대 1,680명까지 수용이 가능한 다목적 공연장, 5개 전시관을 더해 축구장 크기만한 복합문화 전시관, 준공검사가 끝난 뒤 언론에 처음으로 공개된 아시아문화전당 내부 모습입니다. 어린이문화원과 문화창조원 등 전당 내부 이동에만 6-7km가 걸릴 정도입니다. 관람석과 무대의 거리를 좁히고 무대를 가변형으로 짓는 등 관객 편의성에 무게가 맞춰졌습니다. 관객과 연출자가 가까이 와서 호흡을 같이 하면서 공연을 볼 수 있는 그러한 특색이기 때문에 피부감을 가지고 공연을 볼 수 있다는 그러한 특색도 있습니다. 빛의 숲이라는 전당의 타이틀에 걸맞게 태양광을 지하로 유도하는 70여 개의 채광정이 설치됐고 300여 장의 유리로 벽면이 완성돼 지하 공간으로 느껴지지 않도록 건축됐습니다. 주간에는 야외에서 지하 건물 내부로 빛을 받아들이고 또 반대로 지금 야간에는 실내의 야간의 조명 빛들을 실외로 발산을 하게 되는. 준공 검사까지 끝나 전당은 건물로서는 완성됐지만 내부 콘텐츠가 없어 제 모습을 갖추기까진 시간이 걸려 보입니다.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은 내년 9월 개관 전까지 콘텐츠 준비와 함께 옛 도청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민주평화교류원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세월호 침몰 사건 당시 관제 업무를 소홀히 했던 진도 VTS는 3년 전에는 해킹을 당했었습니다. 20일 동안 업무가 마비됐었는데요. 해킹을 주도한 업체 직원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관제를 소홀히 해 직원들이 구속됐던 진도 VTS. 3년 전에는 관제 시스템이 해킹을 당할 정도로 관리가 허술했습니다. 진도 VTS 관제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한 것은 지난 2011년 3월 22일. 인터넷과 달리 일반인 접속이 불가능한 폐쇄망인데도 고장난 시스템 파일에는 외부 IP 주소 침입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시스템적으로는 다 정상은 아니었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너무 좀 황당한 면이 많이 있고요. 20일 동안 해역을 통항하는 선박 추적이나 감시 관제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해상 관제 시스템 관리권을 둘러싼 업체 간 분쟁 속에 해킹이 이루어졌다는 의혹이 일었습니다. 이 양 업체 간의 다툼에 의해서 이런 부분이 좀 있을 수 있겠구나.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치명적인 사건이었는데 진도 VTS 해킹을 주도한 업체 직원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진도 VTS 시스템을 해킹한 혐의로 기소된 업체 직원 43살 이모 씨 등 2명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진도 VTS 시스템을 구축했던 업체 직원들입니다. 내부자가 저지른 해킹으로 세월호 침몰 사고 전에도 진도 VTS는 해상 관제에 큰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세월호 승무원 15명이 1심 판결에 불복해 모두 항소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이준석 선장 등 3명이 오늘 항소장을 제출했고 앞서 항소한 승무원까지 포함하면 1심 판결을 받은 승무원 15명이 모두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검찰도 지난 14일 항소했고 1심에서 공소유지를 맡았던 검사 5명을 광주고검으로 발령해 항소심 재판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광주 남구의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백운광장의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주상복합 건물에 대해 건축 심의를 중단하라고 광주시에 촉구했습니다. 남구의회는 백운광장에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서면 심각한 교통대란과 전통시장의 상권 침해, 푸른길 공원 훼손 등 각종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이같이 주장하고 남구청에는 주택조합 설립을 인가하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을 지원하는 세계은행 관계자들이 광주시의회 환경 기초시설을 둘러보기 위해 광주를 방문했습니다. 방문단은 음식물 자원화 시설과 광역 위생 매립장을 둘러보고 홍보 동영상을 관람하는 한편 기술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세계은행 대표단은 내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되는 녹색 성장 파트너십 워크숍 기간 중에 저탄소 녹색 도시 조성 사례 등을 견학하기 위해 광주를 방문했습니다. 한편 골프고 출신 여자 프로골프 선수들이 잇따라 모교를 방문합니다. 올해 국내 시즌 3승을 차지한 전인지 선수가 오늘 19일 한평 골프고를 방문해 장학금을 전달하고 후배들에게 원포인트 레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달 초에는 5차례 연장 승부 끝에 LPGA 첫 승을 거둔 이미향 선수가 모교인 한평 골프고를 방문해 3년째 후배들을 위한 장학금을 전달합니다. 수화 김환기의 미공개 유화 작품이 처음으로 광주 지역 경매시장에 나옵니다. 미술품 경매회사 A옥션은 내일 금호고일러리에서 진행되는 경매를 통해 김환기가 뉴욕 체류 시절에 그린 전면점화 작품을 포함해 오지호, 천경자 등 지역 출신의 유명 작가 작품 270여 점을 선보인다고 밝혔습니다.